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훈훈한 소식부터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건물주도 세상에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예, 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건물 내부의 점포를 뚫어가지고 통학로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그 부동산 뉴스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예, 그 굉장히 훈훈한 뉴스인데요. 전라북도 전주에 예, 그 인우동 인우초등학교입니다. 예, 그 인우초등학교 그 앞에 그 과일 가게 주인 부부인데요. 10년 전에 이분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건물에 신축을 하면서 예, 이제 공사 중에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 학생들이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니까 파이프 사이로 그 많이 그 뚫고 다녔거든요. 아,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다녔는데 예, 예, 이 부부가 계속 보다 보니까 안전하고 그 거리가 어, 멀어서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예, 결국은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그 면적이 한 10평 이상 되는 공간인데 예, 그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뭐 월세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예, 그냥 무료로 학생들한테 기증한 거죠. 어, 통로로 기증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그 뉴스가 됐는데 그 어른들이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예, 이 부부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예, 그 요즘 굉장히 훈훈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 그 100명이나 200명이 쇠파이프 사이사이를 들어가서 네, 이렇게 안전한 길을 인후초등학교 가는 길을 터줬다라는 소식이긴 한데 네. 사실은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얼마든지 본인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인데 길을 뚫어준 거잖아요. 뭐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그 아이도 키워보고 이제 노 부부가 이제 뭐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부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네, 우리 장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위해서 안전하게 통학로를 만들어 주자. 예, 예, 자기 건물을 희생한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성공하신 분의 그 뒷모습을 봤는데 예, 세상에는 희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살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창조적인 그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단어 중에서 그 희생의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부부가 그래도 뭐 전라북도 그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예, 다른 그 우리나라 그 부동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실체를 옮긴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니까 저는 상을 주고 싶을 만큼 예,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모든 건물주분들이 꼭 이렇게 하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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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무려 이제 한 29평 정도로 제가 달한다고 저도 보도로 접해봤습니다만 네. 이런 공간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는 아무튼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예. 그 음주 사고로 그 숨진 그 배승아 양의 어떤 그런 얘기도 예, 하시면서 예, 예, 맞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그 어른들이 너무 그 안전에 너무 방치돼 있다. 그래서 네. 그 어린이의 그 안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실천에 옮긴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건물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첫 소식은 훈훈하게 좀 열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빌라가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빌라 인기가 좀 시들하다고 하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아파트 거래는 증가하지만 전세 사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빌라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다. 어느 정도로 최저라고 그럼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대략 한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4만 가구가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4만 가구 중에 반 정도는 빌라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빌라가 한 5,700세대니까 한 4분의 1 정도? 네네네. 네, 그 퍼센트로 한 20%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빌라 시장이 그만큼 그 수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거래에서도 뭐 한 20%도 못 미치는 거니까 네, 뭐 한때는 그 아파트 그 매매건보다 빌라가 더 많았던 적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빌라 시장을 보면은 그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요. 계속 예. 누적되어 온 거죠. 아, 뭐 빌라 전세 사기다. 빌라가 사실은 그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예, 또 빌라 시장이 재개발을 하기 전에 잠깐 살다가 우연히 그렇게 운이 좋으면 또 그 신축이 되면서 재개발 붐을 타고
또 돈이 되고 또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장이 전혀 없고 음. 또 빌라가 갑자기 많이 인기가 있었던 적은 예.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그 빌라 시장이 서울 시내를 재개발해 준다고 소문이 잘 나는 바람에 예. 결국은 빌라를 사면 돈을 번다. 이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서울 전체에서는 그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저는 뭐 그 도서관이나 네, 서점에 가 보면 네, 빌라를 주제로 했던 그 부동산 서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빌라로 뭐 몇 억 부자 되기 뭐 이런 책들이 한때 또 열풍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 저도 빌라하고 비슷한 건물을 지었는데요. 예. 저는 원룸을 지었는데 네. 원룸이라는 집은 그 전세가 되지 않고 월세만 노는 집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빌라왕이 한 10명 정도 등장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예, 예, 예. 뭐 갑자기 뭐 청사하던 사람이 빌라를 지어가지고 왕이 되고 네. 또 뭐 잠깐 그 집 한 번 짓던 사람이 집 열채 지면서 빌라 왕이 되고 예, 예. 그 빌라 왕이 등장하면서 예.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그 조그만 그 프라이드 차 타다가 갑자기 벤츠를 타고 다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건축업에 건설업계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검토해 보니까 네네. 재개발이 문제였더라고요. 빌라에 살다가 재개발이 되면 다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고 예, 예. 결국은 땅 지분이 높이 올라가면 예. 돈이 되고 예. 그랬지만 빌라를 짓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터져도 좀 늦게 터진 거죠, 사실. 집값이 내려가는 바람에 예. 이 들통이 난 거지.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계속 이런 상태로 그 민속촌의 외줄타기처럼 갔을 겁니다. 예, 예.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빌라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글쎄요.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빌라 전세라는 거는 예.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초반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아파트 대체제로서 각광을 받았던 빌라였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뭐 타기도 했고 뭐 아무튼 빌라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는 방금 이제 종합적으로 언급해 주신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파트 시장과 빌라 시장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빌라 시장은 아파트를 가지 못한 분들 또 아파트를 한 번에 분양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는 잠시 전세를 살면서 빌라야말로 갭투자거든요.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를 갈아타는 거였는데 네네네. 지금 그 빌라 시장은 얼마 전까지 서울시에서도 뭐 이렇게 그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네. 그 전체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작은 개발도 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를 우리가 통장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뭐 당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를 사서 예.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예. 이런 그 헛소문이었죠. 헛소문이 빌라 시설을 형성시킨 거지. 네. 정상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빌라는 그 땅 지분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 30평 받으려면 빌라를 그 분양받을 때 땅이 네. 한 1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빌라를 새로 신축한 걸 샀을 때는 땅이 많아봐야 한두 평이거든요. 네. 결국 한두 평짜리 빌라를 사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노렸다는 자체가 네. 이거는 집값이 폭등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빌라 시장은 허구였다. 예. 그리고 빌라 어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예. 전세를 살았지만 굉장히 그게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빌라 전세 융자 해준 것도 결국은 100%에서 90%, 80%까지 예. 그 하향으로 깎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또 내려줘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고 예. 결국은 빌라 시장이 지금 전세금도 내려가고 시장도 없어지고 예. 또 주인은 자기가 돈이 모자라니까 급기야는 도망가는 사람이 늘고 있고 예. 도망간 사람을 잡다가 못 잡으니까 예. 결국 전세돈을 떼이게 되니까 자살하게 되고 또 도망간 집주인도 다시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또 뭐 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기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예. 아마 빌라 그 깡통 전세 빌라 때문에 예. 거의 한 7, 8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너무 부동산을 쉽게 보고 또 빌라가 돈을 벌어준다는 그 착각 속에서 예. 전월세가 거래되다 보니까 빌라는 곧 인생을 망친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악재가 많이 겹쳤고 터질 게 이제 터졌다라고 우리 최문석 소장께서는 뭐 일찍이 좀 예상을 하셨다고는 했는데요. 네.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 비중을 보니까 진짜 그 뭐랄까 빌라가 30 지금 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37.4%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거래 절벽 현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되느냐, 더 떨어지느냐,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빌라 시장이 되살아날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는가 이제 이런 대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최문석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빌라를 네. 지금 보면은 보통 빌라가 허가 건수가요. 작년에는 11,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5,500건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빌라 허가가 반 줄었는데 이 반 줄은 것도 그냥 허가를 냈을 뿐이지 실제는 그 공사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허가를 얼만큼 내주냐면 아파트가 2만 가구 허가 내줄 때 빌라는 한 5천 가구밖에 허가를 안 난 거거든요. 4분의 1밖에 안 했는. 예, 그리고 또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밖에 급감을 안 했어요. 근데 예. 빌라는 지금 현재 거의 한 반이니까 50%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빌라 시장은 허가도 대폭 줄어들었지만은 신규 빌라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는 19% 20% 줄어들었는데 분양가라든가 요즘에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그 아파트 시세 가격에 비해서 네. 아파트 허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현재 한 2만 가구 이상 아파트 허가 났으니까 음, 결국은 우리가 좌표로 보면은 빌라 시장은 완전히 죽은 거고 예, 아파트는 한 뭐 20% 정도 이제 허가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예, 또 수요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빌라 시장이 결국은 지난해에는 빌라 시장이 아파트보다 앞섰거든요. 예, 지금은 반토막이 나면서 아파트가 앞서고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빌라 전세를 찾지 않고 기왕에 전세금을 보장받을 때는 아파트를 찾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파트만 살아남고 빌라 시장은 사라졌다. 아,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빌라 시장의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한편 빌라 시장은 그런데 오피스텔 시장을 좀 온기를 되찾고 있다. 이 소식을 그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는 그런 매물들도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네. 충남 서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개의 대형 오피스텔이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오피스텔은 지금 지방에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충청남도 서산 같은 경우에는 네. 대산항이라고 일단 대산 일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 당진이나 서산이나 태안군 같은 3개 도시가 예. 서해안 바닷가로 이렇게 접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서산의 한 중심 부분에서 좀 오피스텔이 한 500가구가 현재 입주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저 건물이 대우에서 시공했는데 예. 전체 가구 수가 1,009세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 1,000세대가 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몇 군데 없습니다.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게 결국은 한 90%는 분양이 됐고요. 또 10%대인 한 100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100가구가 원래 분양가가 1억 2,500인데 예. 현재는 지금 1억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해서. 그러니까 이 불황에도 재테크로 누군가가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예.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예. 한 1억 정도 오피스텔이 가능하고요. 네. 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 계약하는 분들은 9,900만 원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1억이라도 예. 한 100만 원 빼줄 수 있고. 느낌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셀러리맨이나 아니면 지역의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 거의 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기업체에서 한 회사당 50개, 100개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충청남도 서산이나 이런 대산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예. 기업형 숙박시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숙사 역할을 하면서 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1,000세대에 가까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 다시 또 누군가가 이 큰 세대로 오피스텔 신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로 혹시나 돈 1억 정도 예산하는 9,900만 원에 이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예. 서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가보시면 예. 정말 한 30% 가까이 지금 할인한 상태거든요. 예. 예. 1억 2천원에서 1억 3천, 4천까지 갔던 것을 지금 9,900에 매매를 하니까요. 예. 결국은 먼저 분양 받으신 분들은 억울하겠죠. 예. 근데 지금
완공된 상태고 이미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제가 하도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불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그 어떤 상품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청자분께서 예. 큰 돈 안 들이고 내실이 있는 투자를 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저런 큰 그 규모로 태어나기가 어렵고요. 예. 임대 수요는 그 산업단지 일대 한 5개 공장이 예. 그 뭐 현대 자동차의 뭐 하청업체, 예. 그리고 철강회사의 하청업체, 그리고 그 정유회사의 하청업체, 그리고 거기에 현대차에서 그 전기차 분야를 서산으로 옮긴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SK에서 배터리 업체를 서산 쪽으로 옮긴다는 뉴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다른 곳은 굉장히 불경기고 불황이고 수요자가 없는데 이 서산 쪽에는 그 종합적인 그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체에서 대기업까지 그런 그 산업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거기 불황을 모르는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임대사업 그 제가 원룸을 지은 지가 한 30년 돼 봤는데 예. 그 저렇게 큰 오피스텔을 지어보지 못해서 약간 지금 속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임대 수요가 가장 예, 예. 많은 도시 충청남도 서산, 당진, 태안에는 경기가 엄청 활성화돼 있고 예. 그리고 생기가 돌고 예. 또 거기서 얼마 안 가면 그 바닷가에 굉장히 그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잘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서산이 뜨고 있다 이런 예.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산업단지에 있는 오피스텔 뭐 이런 매력적인 부동산들이 뭐 비단 서산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따져 보시긴 해야 될 텐데요. 이 충남 이 서산에서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1,0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매물은 글쎄 뭐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특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일대로 산업단지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오피스텔의 규모가 보통 저도 1,000세대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몇몇 접해보긴 했던 것 같은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이례적인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분당에 있는 500세대는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 뭐 몇 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눈으로 보고 직접 답사한 거는 이 서산이 처음인데요. 예. 그 1,000세대 오피스텔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말 그대로 그 1,000세대가 그 아파트 단지 한 2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오피스텔 혼자 살거든요. 예, 예.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인프라가 거기가 지구 단지로 개발되는데 아파트가 한 7,000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주변에. 예. 그리고 또 먹거리라든가 상업시설이 잘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그 오피스텔은 그 자가용을 가지는 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회사에서 이게 출퇴근 통근버스로 그 뭐 왕복해 주다 아니구나. 보니까 지하 주차장 가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좋고요. 뭐 그 주차장 2개를 걸쳐도 돼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이거는 그 기숙사로 쓸 만큼의 예, 예. 그 제가 가는 날도 SK에서 한 200개를 통으로 구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보통 한 달에 50만 원이죠. 보증금도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공실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예. 우리가 그 서해안 시대가 온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서해안의 장점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서해대교를 건너서 당진의 뭐 옛날 그 한보제철이 현대제철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대산항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정말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결국은 그 태안군까지 서산 일대가 어쩌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장 시대가 포항이나 저기 울산 쪽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서산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도 줄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여수에서 오는 그 기름값보다는 그 운송비보다는 예. 당진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오일뱅크도 가격이 좀 싸거든요. 예. 그 이유가 그 서산 쪽에서 물류가 오다 보니까 그 운반비도 싸거든요. 예. 결국 그래서 서산 일대 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그런 하청업체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예. 한번 바람 쐬러 가보시면 경기가 가장 좋은 도시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렇게 충청남도가 요즘 서산이 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산산업단지의 오피스텔 1,009세대의 건물에 대한 얘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자, 그리고 남양주에 또 저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남양주에도 이런 명당 투자처가 있다. 어떤 곳인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 남양주에 있는 거는 그 제가 팔당 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 얼핏 보면 양평 가는 길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그 팔당 대교가 건널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업지를 할 수 있는 땅인데 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평 가까이 되면 750평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이런 땅을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식당으로 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강남이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가는 그 토지인데 혹시나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카페라든가 또 굉장히 큰 상업 가게 장사할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하신다면 예, 뭐 개인이든 기업체든 굉장히 명당입니다. 우선 음, 그 한강 팔당댐 뷰가 그대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도로에서 뭐 상가 부지가 한 그 200m 좀 접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보통 누구나 다 양평이라든가 남양주를 지나갈 때 저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옛길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그 노른자의 명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 땅이 어떤 건물을 짓는 분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안 팔거나 장소를 못 찾아서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저분도 뭐 팔 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에서 저걸 접촉을 했었거든요. 저 스타벅스가요? 예, 아니 이 주인이 스타벅스 한번 해보겠다고 했겠죠. 아니 아, 그 스타벅스 측에서 찾아오기도 했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그 매입해서 해라 그랬더니 그분들은 임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럼 임대는 얼마 줄 거냐? 예, 예, 임대를 한 월 3천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주인이 3천만 원 월 주는데도 자기는 안 하고 팔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저거 땅 뭐 한 저기 750평 팔아도 큰 돈은 아닐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1,200에 팔겠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어. 방송용으로 뭐 제가 무슨 그 홈쇼핑처럼 땅을 파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부동산 임대가 있다. 예. 근데 기왕이면은 저렇게 알짜 실속에 있는 땅을 사시는 분은 예. 결국은 다른 큰 빌딩 임대보다는 그 3천만 원 월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은 사실은 돈 한 100억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100억 주고도 결국은 건물을 또 지려면 건물이 뭐 또 한 그 150억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건물은 이 상태에서 예. 기존 건물이 120평 있으니까 예. 이 건물만 리모델링 해도 예. 충분히 3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결국 현재 살고 계신 분은 한 30년 했기 때문에 예. 돈도 벌 만큼 버신 분이고 예. 이젠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데 기왕이면 누군가가 좋은 물건을 사셔가지고 예. 건물 하나 올리시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예. 그냥 월세 사업으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스타벅스와의 어떤 거래를 거절하신 분이라면 어떤 분인지 얼추 이제 예상은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기도 하네요. 현재 스타벅스가요. 지금 서울시내 그렇게 많아도 예. 땅을 거의 임대해서 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도 그 매출액이 만만치 않은데 그 땅값이 1,200만 원 정도의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예. 사실 그건 대박인 거죠. 어.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양평에 있는 스타벅스가 제일 잘 된다 그래요. 전망도 좋고. 예. 근데 여기는 그 남양주 길이지만 예. 덕소 팔당댐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망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누가 스타벅스 차리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러시면 그분이 사시면 그 자기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돈만 많다 그러면 그러고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예. 그 주인이 스타벅스 팔당 주인이래 이렇게 되면 예. 상당히 뜹니다. 어. 그냥 그 집안의 혼사는 자동으로 연결되고 예. 요즘은 그게 스타벅스가 약간 벼슬처럼 돼버려가지고 예.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예. 근데 안 해줘서 못합니다. 안 해줘서. 예. 근데 해준다는 자리가 주인이 판다 그러니까 사실 아깝긴 합니다. 예. 근데 저분 입장에서도 30년간 저 자리를 지켜오시다가 네. 이제 넘겨줄 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랄까요, 참 고민이 안 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좋은 조건을 지금 우리 최문석 소장께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좀 익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남양주까지 저희가 좀 남양주에 이제 이런 명당 투자처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께 네, 남양주 팔당댐입니다. 예, 남양주 팔당댐. 네. 예, 남양주 팔당댐. 네. 말씀 주셨고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 텐데, 네. 내 인생을 망친 부동산 시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일지 일단 궁금한데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내 인생을 망쳐버린 부동산 투자처, 즉 이런 곳은 좀 주의하자. 오늘은 어떤 곳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곳에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예. 그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 강원도 인제요. 네, 강원도 인제 중에서 그 설악산 너머인데요. 예, 설악산 줄기가 엄청 큽니다. 뭐 내설악, 외설악, 예, 그리고 정상적인 뭐 설악산이 있고 속초 쪽으로요. 그 설악산 중에서 그 내설악인데요. 내설악 쪽에 정말 그 옛날에 어떤 거기 생수가 지금처럼 막 그렇게 휘트치지 못할 때 예, 이분이 너무 앞서간 분이세요. 예. 그 설악산 물을 퍼다가 팔겠다고 하신 거죠. 아, 근데 그때는 택배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게 너무 앞서가도 망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생수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 한번 가서 검토해보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예. 정말 아깝더라고요. 아, 그냥 저 앞에서 그 서 있으면 그 내과 물은 제가 안 찍었는데 예. 그냥 물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한.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예, 저 집에 갔더니 그 설악산을 그 우리가 명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저는 설악산이라는 물을 다 넣지 거기다 앞에다가 내설악이라고 쓴 거예요. 내설악. 예, 예. 그러니까 설악산 맑은 물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냥 내설악 생수 예, 예. 이래가지고 말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소문이 못 난 거예요. 뭐 이제 등산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네. 내설악과 외설악이 이제 지역적인 구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인데 이게 내설악 생수와 그럼요. 설악산 생수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이 생수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사업의 승부가 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이제 구제주 이러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 설악산 맑음을 해서 끝날 일을 그냥 내설악.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예. 결국은 그때 당시 또 택배도 택배 회사에 대한통운이나 어디다 맡겨 쓰면 되는데 예. 그냥 자기가 택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직접이요? 직접이요. 아,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지. 택배 회사가 그때는 유명하지 않아 가지고 예.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문을 닫아 있는 상태지만 누군가가 생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예. 그 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네. 또 이미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어 버리는 것보다는 난 거죠. 예. 그냥 저걸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생수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근데 예. 결국은 그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예. 처음에 물도 잘 나와서 아는 지인들끼리 먹다가 결국 문 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깝죠.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돈이 뭐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저 고물로 팔면 10억도 못 받거든요. 어.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가끔 이렇게 저희가 망한 뉴스를 가끔 들고 오는데 예. 가서 보면 어처구니 없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네. 배달을 못해서 망하고 예. 이름을 잘못 붙여서 소문을 못 내서 망하고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생산만 하고 판매를 지금처럼 택배회사에 딱 맡겼으면 예. 끝나는 거죠. 음, 음, 음. 지금 택배회사가 나중에 후발로 된 그런 뭐 그 이름만 되면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그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잘 따라야만 부동산이 살아난다. 예. 결국은 돈만 투자하고 전문 경영인이나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을 안 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나는 설악산 생수를 하다 망했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흔한 생수도 결국은 정말 설악산 물을 하면 좋은데 예. 빛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망한 상태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동산 그 망한 사례를 제가 볼 때마다 예. 저도 반성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예. 예. 어떻게 성공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케이스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예. 뭐 부동산이 뭐 제가 뭐 짧은 시간으로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을 접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용도랄까 그리고 또 이 지역적인 배경이랄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전망을 내가 이제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방금 소개해주신 이제 내설악 부지에 있는 이제 저 공장은 시대를 잘못 만난 그런 배경이 좀 있었기도 했고요. 너무 앞서가신 분이죠. 뭐 사실은 너무 네. 앞서가서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으로 폐업하는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또 폐건물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건물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이 건물이 지역 내 이제 흉물로 변했다. 글쎄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각 지역마다 더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길에 건물이 예. 한 10개 정도가 서 있습니다. 네네. 공사하다 만 거죠. 근데 이거를 허물어 버리기에는 사실 너무 아깝고요. 네. 그리고 또 막상 사러 가면은 그 땅값에다가 그 오래된 건물값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관광지가 그 많이 이동하면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 길을 갖다가 상권이 형성됐을 때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주변에 고속도로가 나면 옛날 길이 그 상권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살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재활용하려면 결국은 그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 개인이 자본을 들여서 수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주소의 지에 군이라든가 시가 동원돼서 그 지자체 건물들을 공동 어떤 뭐 공유 건물로 쓴다거나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뭐 저도 좀 듣고 나니까 아쉽네요. 설악산 맑은 물과 네. 내설악 맑은 물 좀 다르네요, 느낌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프라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 꿀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리모델링 꿀팁이 있다면 어떤 팁일까요? 그 이태리에서 어떤 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요. 예. 자기가 옷을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는데 너무 안 팔리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옷이 이쁘니까 예. 사람들이 정이 안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예. 그 와인 먹었겠죠. 예. 옷을 뒤집어 입고 같은 길을 걸었는데 근데 히트를 쳤답니까? 히트 치면서 그 옷이 엄청 팔려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예. 그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예. 지금 어떤 붐이 일고 있냐면요. 그 건물 외장재를 집 안에다 붙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장재를 집 안에다 붙이는 거죠. 붙인다. 예. 그래서 집 안에다 붙이면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게 있어 보이는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런 집이 많지 않지만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파티를 하거나 예. 또 폰으로 사진을 자꾸 찍다 보니까 예, 예. 뒷 배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집 사진을 찍을 때 실내가 뭐 하얀 거는 이뻐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의 외장 모습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예. 오늘의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발견한 집 중에서 저 집은 역시 시멘트를 안에다가 화장실에 만드는 경우고요. 예. 또 그리고 건물 바깥에 있는 그 고급 벽돌을 집 안에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요. 예. 또 화장실에도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예. 벽돌로 쌓아놓고 그냥 칠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온 손님 중에서 예. 집 안에를 찍었을 때 너무 이쁘다. 예. 그리고 왠지 카메라를 아무 데나 들이대도 예. 그 장면이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게 예술이에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저렇게 공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계속 인기가 올라가면 건축 분야에서 예술인 거죠. 발상의 전환이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뭐 저게 이제 뭐 굳이 제가 혁신이라는 단어까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일단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비용도 좀 덜 들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집을 신축할 때는 비용이 덜 듭니다. 어차피 집을 다 짓고 나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게 한국의 문화인데요. 예, 예. 집을 처음에 지을 때 예. 아예 자재를 집어넣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네네. 같은 값에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다시는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됩니다. 저거는. 집을 부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영구적인 인테리어가 되고요. 네. 또 결국은 모든 장사들이 장사가 업종을 바뀔 때마다 계속 집을 뜯어내거든요. 예. 상가도 뜯어내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예. 근데 내부 인테리어를 저렇게 해놓으면 예. 저 집은 저런 게 컨셉이다. 이렇게 예. 정해지게 되면 예. 평생 상가 장사를 하더라도 예.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변화를 주고 싶다. 예. 그럴 때는 페인트 칠로만 가능하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의 벽돌 부분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칠을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상태를 두는 게 좋은지가 평가를 내리면 지금 상태로 더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에는 가면은 오래된 집이 예.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는 예. 한 번 공사를 해놓으면 예. 영원히 두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자주 바꿔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인테리어 하는데 다 쏟아붓고 예.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맨날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돈 다 쏟아붓고 예. 나이가 들어서 다시는 인테리어 안 하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오늘 그 사진 한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저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집을 짓거나 가게를 만들 때 예. 한 번에 끝내서 다시는 손대지 않는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예.
오늘 뉴스는 성공한 거죠. 예. 참 뭐랄까요?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게 인테리어냐라는 네. 얘기를 할 법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실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만 뭐 고풍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인테리어는 사실 미관적으로 뭐 예술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더러 계셔서 혹시나 이제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새로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실내 인테리어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섭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뉴스프라임 플러스 함께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